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플러스 시리즈3의 김선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회복을 좀 했죠? 조금 돌아섰어요. 화장품주들도 좋았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밀리다가 올라가다가 또 밀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형주 쪽으로는 큰 문제 없이 제조업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또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코스피 흐름도 플러스 겨우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0.01% 마감한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자면 0.77% 하락 마감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3.76%대까지 내려왔었어요. 자, 분봉인데요. 5분봉으로 보죠. 자, 5분봉으로 내려볼게요. 왜 이렇게 많나? 5분봉을 보니까 시가부터 밀렸었죠?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아지는구나 싶었는데 곤두박질 치더니만 다시 쫙 올라갑니다. 여기가 3.7%대까지 하락이 났던 자리예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그리면서 조금 올라가줘서 다행이지 않나.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 넘어서부터 거래량도 좀 터졌습니다. 그렇죠? 밑에 보세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드리자면 거래량이 좀 받쳐줬어요. 네. 그럼 내일 시장이 어떤 의미냐? 이게 바로 내일 시장에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선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시장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 우선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코스닥 2분기 실적 대응 전략이나 그다음에 환율 변동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 그리고 제약주, 화장품주 이대로 끝나나 이런 거 얘기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그리스 여러분 해결이 된 것 같죠? 다음 나라가 하나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지금 제2의 그리스로서 디폴트를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있었죠. 지난주부터 얘기가 좀 나왔던 건데요.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로 다가오는 게 8월 1일 날 갚아야 될 채무가 많지는 않아요. 5,800만 달러.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677억 원 정도. 많지는 않아요. 그죠?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채무 상환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총 채무가 한 84조 원 정도가 됩니다. 달러로요. 720억 달러 정도가 현재 채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푸에르토리코의 상황 자체가 지금 살펴보니까 그리스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 푸에르토리코가 또 이런 그리스와 같은 문제를 안게 됐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이게 심각해질 경우에는 시장에서 또다시 푸에르토리코를 걸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미국이랑 가까운 곳에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 난민들이 넘어가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그래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그 영화가, 바로 요 푸에르토리코와 그 이탈리아계 주민들의 조금 끊임없는 싸움에 대한 얘기를 그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살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푸에르토리코의 최저임금이요. 미국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그리스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여러분이 생소한 나라지만은 경제 규모는 그리스의 배입니다. 엄청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디폴트가 될 경우에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최저임금이 얼마요? 미국이랑 똑같은 시간당 7달러가 넘어갑니다.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빈곤층 3인 가구가 받는 보조금이요. 월 1,743달러라고 합니다. 3인 가구가 받는 빈곤층 3인 가구가 받는 보조금이 한 200만 원 되나요? 어우,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최저시급 적용을 하면은 월 평균의 소득이
$1,159래요. 그러면 그냥 3인 가구가 한 명만 일한다 치고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과잉복지가 돼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지금 부채에 대한 부분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나와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미국이 어떻게 돼요? 아이쿠 이렇게 살짝쿵 출렁일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도 어떻게 될까요? 네, 또다시 출렁일 수도 있다. 그리스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됐는데, 그리스 문제 이렇게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유럽이란 나라는 유로존 내에서 뭉쳐서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있죠. 미국도 미국을 바라보고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딸려있는 나라들이 많다고요. 유럽의 중심은 독일과 프랑스를 잡을 수가 있겠지만 영국 잡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푸에르토리코나 뭐 쿠바나 이렇게 따라락 딸려있단 말이에요. 남미 쪽에 쫙. 미국을 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단 말이죠. 뭐 당연히 그쪽으로 인해서도 그쪽에 이제 자금이 들어간 것도 많을 테고 미국 쪽도요. 그렇죠? 그로 인한 부분. 펀드도 많단 말이에요. 금융 쪽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단기 자금 조달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큰 걱정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시장에 또다시 이번에는 그리스가 아니라 푸에르토리코라는 이슈가 또 악재가 존재한다는 거 잠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뭐 나쁜 얘기 드렸는데 괜찮아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큰 규모도 아니고요. 좋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시장 잠깐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제가 조금 굉장히 좀 짜증이 난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의 이제 기관들의 흐름들이었어요. 특히나 코스닥에서. 코스닥의 기관들의 흐름인데 요거를 제가 당일 추이로 봐서요. 오른쪽인데요. 너무 정신이 없죠? 요거를 제가 좀 몇 개를 빼서 우선 개인과 외인과의 흐름을 통해서 기관만 제가 조금 두껍게 조금 제가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그리기 힘드네요. 두껍게 해볼게요. 자, 가장 두꺼운 선이 기관 라인입니다. 자, 기관이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였나요? 기관이. 요거 잠깐만요. 선물이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다. 네. 맨 밑에 보시면 기관인데요. 기관이 요런 모습이에요. 자, 코스닥에서 장 끝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까지 오늘 이게 오늘 하루입니다. 오른쪽에요. 보니까 기관들이 계속 팔아. 장 시작부터 해서 정말 끝도 없이 팔아치웠어요. 쫙쫙쫙 팔다가 한 2시 다 되고 나서부터 요점부터 해서 기관들이 요점부터 해서 매수를 살짝 했단 말이죠. 오늘 장중에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그 금액을 정리했냐면 여기 보시면 장중에요.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1,000억 원 이상을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000억이 넘었었죠. 여기 라인을 잡아보자면 여기가 라인이 1,000억이 넘었었어요. 넘다가 다시 쫙 얼마쯤 끝났나요? 614억 매도세로 멈췄죠. 반면에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반복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개인들은 쫙 기관 물량 받아주다가 기관 물량과 서로 바뀌면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그냥 주구장창 파는 타다가도 쫙 올렸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1시부터 해서 기관들이 엄청난 물량을 사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샀어요, 기관들이. 참 많이도 삽니다. 다시 보자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인데요. 자, 기관 보세요. 기관들 매수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촥촥촥촥촥촥. 5장 들어서. 자, 일찍 좀 도와주지.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기관들. 지금 당장에 있어서 개인들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어제도 힘들었는데, 어제도 지수 빠져서 많이 힘들었는데, 왜 이거를 늦장 대응을 하는 건가? 자, 오늘 도대체 누가 샀냐면, 기관들의 코스피 쪽에서 보자면,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쪽이 많이 샀습니다. 연기금이 1562억을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연기금은 그러면 니들 언제 들어왔니? 니들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거니? 확인 한번 해보자. 연기금 어디니? 자, 연기금이요. 선을 두껍게 4로 표현해볼게요. 자,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연기금 색깔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빨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연기금 빨간색입니다. 그냥 요 하나 더 있는 두꺼운 선은 오늘의 기간입니다. 기간 요거는 제가 색깔을 파랑색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보세요. 파랑색이 기간 전체 자금이고요. 오늘 어떤 흐름이죠? 연기금이 언제부터요? 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를 도와줬다. 다른 기관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연기금 이때부터 해서 어떻게? 서서히 매수해주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쫙 시장을 어떻게 올려주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올려주는 여기서부터 12시부터 쫙. 다른 기관들은 크다. 근데 딱 보니까 그럼 이게 어떤 의미죠?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된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 시장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서 다시 지수로 가볼게요. 시장 자체 흐름이 마우스 어디 갔죠? 시장 자체 흐름이 상승적 분위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포인트에서 이제 다시 어떻게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내일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힘드셨지만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구원투수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연기금은 구원투수잖아요. 그럼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요? 잘 가겠구나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한시름 났구나 생각하세요. 푸에르토리코는 아직은 조금 먼 얘기고 이제 미국의 금리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쫙 올라주는 모습이 코스피에 나왔는데 그 종목들, 그러니까 제조업 종목들이 제가 분명히 오른다고 했죠. 그렇죠? 제조업 종목들이 분명히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살짝은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뒤에 떨어진 모습이 나올 겁니다. 왜요? 실적도 그렇고 환율이 어느 정도 급등한 이후에는 조정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를 말씀드리면 현대차를 볼게요. 현대차를 말씀드려보자면 현대차가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이쁘게 잘 올라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는 이제 분명히 팔고 나와야 된다. 왜?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환율 덕택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는 분명히 다시 떨어질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가 거의 한계치가 아닌가 싶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계속 달러 강세가 나타나겠죠. 그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왜요? 영업이익이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매출,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가,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현대차가 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것이다. 근데 거기가 이제 조심해야 될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포인트에 맞춰서 이제는 현대차를 당장은 아니고 매수 들어갈 수 있는데 조만간에는 매도 관점을 보여야 된다. 가장 걱정인 것은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환율마저 강세로 전환이 된다면 원화가요. 그렇다면은 후두둑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들도 이렇게 좀 같이 보시고 요 관련주들이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제조업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지수상승 견인했다는 거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깐 시장 얘기 말씀드렸고 바로 환율 변동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가보죠. 오늘 이게 펜이 바뀌었어요. 이거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자, 볼게요. 환율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1,100원 후반대잖아요. 1,2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달러요? 네. 그럼 여러분 그냥 잘 아시는 거죠? 수출주들이 수혜를 쫙 받을 것이고 왜요? 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갭차가 크니까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쵸?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
피해주들, 수혜주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오늘 시장, 최근 들어 시장 자체가 죄다 망가졌어요. 그럼 사실 피해주를 지금 제가 얘기하면 뭐합니까? 피해주 얘기해봤자 다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수혜주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하반기 때 봐야 될 제가 업황 사이클을 그려서 기억하십니까? 업황 사이클을 그려서 여기 부분에 제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업종을 말씀드렸을 때 의류주들을 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세실업 같은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거론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들 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화장품주 같이 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지우고요. 그러면 의류주들은 왜? 의류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돼요? 그냥 당장에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말고 왜 제가 한세실업을 말씀드렸죠? OEM이라 말씀드렸잖아요. OEM 뭐예요? 미국에서 이거 이 옷 만들어주세요. 네, 만들어주면 거기서 어떻게 상표 딱 붙였다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OEM 주들 돈을 뭘로 받아요? 달러로 받는단 말이죠. 달러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짭짤하잖아요. 지금 환율 상황에서는. 그럼 당연히 한세실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어떻게 해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세실업을 좀 아시는 분 한번 볼게요. 자, 한세실업의 흐름을 좀 보죠. 차트를 볼게요. 뭐 이틀 동안 빠지긴 했어요. 워낙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으니까 밀리긴 했는데 이때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죠? 이 박스권 자체를 뚫고 올라가는 퍼펙트한 그림이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왜요? 수익이 좋아질 거니까. 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틀 동안 기관이 팔았더니만 확대해 드릴게요. 이틀 동안 누가 팔아요? 기관이 팔았어요. 외인은 샀어요. 개인은 샀어요. 개인도 샀어요. 기관이 이틀 동안 팔았는데 그 전에 수급 보세요. 여기 한가운데 기관이에요. 기관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빨갛게 쫘라라라락 매수를 해줍니다. 그렇죠? 매수를 쫙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제랑 오늘 기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기관 매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밀렸어요. 얘는 그리고 기관이 매수 들어올 때 어떻게 돼? 주가가 치는구나. 간단한 논리로 얘는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면은 우선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기관이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잡아야 되는데 기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환율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좋고 의류 OEM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뭐 관련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신원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볼게요. 이런 종목도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 이 종목도 조금 포함이 될까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왔지만 이것도 어떤 관련주입니까? 어떤 테마죠? 인디에프는 힐러리 테마로 엮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도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류들 쫙 훑어볼게요. 의류주들 영업무역 요거 요즘에 갑자기 튀어 올라가 영업무역이 시장이랑은 괜찮은 모습이네요. 얘도 잘 봐야죠. 왜? 얘도 OEM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예요? 찌판으로 가서 의류 옷이다 옷. 옷 관련주들, 특히 OEM 관련주들이 어떻게 해요? 실적이 2분기는 아니고요. 3분기랑 4분기 때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죠. 또 성수기잖아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맞춰본다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팔려요. 어마어마하게 팔리거든요. 그래서 의류 관련주들을 주목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율 가치가 막 떨어지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여행을 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환율이 엄청 강해요. 가치가 높아요. 그러면은 동남아나 좀 유럽 여행 갈 때 100원에 먹을 거를 90원에 먹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좀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외국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자, 여행주들은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메르스가 종식이 됐다고, 종식이 됐나요, 오늘? 네, 종식인데, 이제. 종식이죠? 종식인데, 지금 무슨 양병설이 돌고 있습니다. 요우커 10만 양병설. 이거 누가 만든 거죠? 누구였지, 우리나라 학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요우커 10만 양병설이 지금, 네.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죠? 율곡이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사회는 좀 약해서, 국사가 약했습니다. 10만 양병설. 쫙, 요거 10만 양병설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충격 쪽 관련주들이 어떻게? 주가가 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0만 명이 들어오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초단기로 쫙 들어온답니다. 많이도 들어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 뭐 하루에 될 것 같은데, 중추절 같은데 긴 휴가철에는요, 우리나라에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여기 또 중국인들이 뭘 사요? 좀 화장품 산다 치고, 면세점을 가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면세점 뽑았죠. 자, 면세점 하나의 매출이, 면세점이 한 개의 매출이 뭐랑 똑같냐면, 좀 지워볼게요. 면세점, 이것도 이제, 그냥 면세점으로 보세요. 면세점 한 개는, 이거 뭐랑 똑같냐면, 매출이요. 백화점 한 개랑 똑같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이거 훨씬 크죠. 자, 뭐가 다르냐면, 백화점은 여러분, 사러 갈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어요. 구경 차원으로도 가는데 얘는 무조건 사러 갑니다. 무조건 사러 가잖아요. 말씀드렸죠? 면세점은요, 가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면세점에 들어온 손님은 무조건 사는 겁니다. 사는 거라고요. 면세점 왔는데 안 사고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면세점은 물건 사려고 돈 들고 와서 사는 겁니다. 백화점은 아이 쇼핑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맘먹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맘먹어요. 그럼 면세점 관련주들이 왜 하나갤러리에 이게 왜 상한가를 갖다가 빠지고, 호텔 신라가 면세점에 환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시 못하는 매출.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매출 자체가. 그래서 면세점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해요? 쫙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 기사에서 제주도에 어제 뉴스 같은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크루즈들이 있죠. 크루즈 배 있잖아요. 어마 큰 거 있어요. 축구장 막 3개 크기 이런 배들 있잖아요. 그런 배들이, 이 지도를 좀 그려보자면, 지도 잘 못 그리는데.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독도를 하나 그릴게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배들이 와서 이렇게 제주도에 쓰거나 이렇게 지금 부산에 쓰거나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내렸단 말이에요. 안 내리고 배 안에 타고 있었어요. 왜요? 6월 달에 이 6월에 이제 메르스가 창궐하다 보니까, 북한은 아닌데 어쨌든 창궐하다 보니까 메르스가 여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안 내렸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 보니까 여기 막 항구에 이렇게 항구에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큰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예요. 이해하세요? 여기에 이제 선착장에 이 버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 버스가. 이게 중국에서 온 배라고 하는데 버스들이 몇백 대가 서 있더라고요. 쫙. 제주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한라산 갔다가 어디 갈까요? 아쿠아리움 갈까요? 갔다가 어디로 갈까요? 면세점 꼭 갑니다. 꼭 간다고요. 면세점 뭐 하는 데라고요? 돈 쓰는데. 면세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진짜 살려고 오는 애입니다.
그리고 관련주들이 뛰는 겁니다. 메르스 끝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면세점에서 주로 판매되는 게 뭔가요? 똑같잖아요. 그냥 저 맨날 같은 얘기 드려요, 여러분들. 왜 같은 얘기를 드려요? 이 흐름 자체가 일주일, 2주,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시장을 따라서 갈 뿐이고 몇 개월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의 농사를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화장품주들의 트렌드가 좀 약간 바뀌었죠. 제약주들이 화장품을 만듭니다. 그 자기 회사의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새로 용어가 생겼는데 뭐 파마코스메 뭐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예. 요게 약간 결합이 된 그런 이제 화장품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어쨌든 무슨 화장품주들이 많이 가장 팔리죠. 면세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내려간 모습이었지만은 뭐 아모레퍼시픽 여기 형제들이나 그다음에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이렇게 서서히 오늘장 요 근래 들어서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을 하는 거고 뭐 한국 화장품 같은 이런 것들도 시장 상관없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왜요? 중국의 이제 중추절 이슈 맞춰서 중추절이 뭔가요? 네, 추석입니다. 추석이죠? 추석 맞춰서요. 요것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해요? 튀어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게 다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약주들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이번에 환율 이슈 때문에 제조업이 올라가지만 그거 끝나면 또 어떡할 거예요? 뭐 살 거예요? 뭐 사실 거예요? 결국 일로 다시 와요. 일로 다시 와요. 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옵니다. 그리고 또 추가가 좀 된다면 뭐 사물인터넷이나 핀테크 쪽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시장의 핵심이지 나머지는 지금 단기적인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환율 이슈가 끝날 때면은 다시 한번 그때는 뭐가 박살날까요? 코스피가 이번 코스닥처럼 깨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번 변화는 환율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된다. 특히나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드리는데 요것들은 그래도 괜찮다. 요렇게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환율 수혜주에 대한 부분을 면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의류인데 이제 OEM 쪽이 있으면 좋겠어요. OEM 쪽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이랑 제약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면세 같이 볼게요. 호텔, 그다음에 여행. 요것들이 연말까지는 대세일 겁니다. 대세. 근데 여기 같이 껴가지고 환율 이슈 때문에 제조업 가고요. 제조업 환율 끝나면은 요거 정말 대세가 됩니다. 지금은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 말씀드릴게. 근데 오늘 제약 화장품주들 요거를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끝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잠깐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절대 끝나지가 않습니다. 헬스케어, 그 다음에 화장품, 코스메틱. 절대 끝나지가 않는 거야. 절대 끝나지가 않는다고요. 왜요? 환율 끝나면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 말씀드렸잖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정부에서 지금 한 10조짜리 펀드를 구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거를 구성을 하는데 제약 이런 거 아니고요. 요 길로 가는 거예요. 펀드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들이 많은 자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막 시비를 막 발행하면서 자금 수요를 막 해주겠죠. 쫙쫙. 이게 만드는 정부에서 만드는 펀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성하는 취업입니다. 취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제조업에 투자했어요. 10조를. 가뜩이나 돈도 크게 드는데 했어요. 돈 썼어요. 그러면 이게 애들이 3D 업종이라 그러죠? 일하겠어요? 안 해요. 우리나라 그 평균 취업생들의 학력 수준이요.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어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애를 취직을 보냅니다. 취직이 아니죠. 저기 학교를 외국으로 보내요. 중학교, 고등학교, 월 한 300씩 든다 하죠? 중고등학교 때? 뭐 더 들기도 하고요. 대학교가 되면 1년 학비가 뭐 포함해서 1억씩 든대요, 1년에. 그 애를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켰어요. 근데 대학원까지 보내서 근 10년 정도를 외국에서 보내는데 10억에서 15억 정도가 깨진다고 하죠. 대학원까지 나오면. 그럼 대학원을 졸업해서 미국에서 취직을 하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쉽게 많이 뽑지는 않아요. 많이 안 뽑아요. 쬐끔 뽑는다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에서 외국에서 취직을 못하고 어디로 와요? 국내로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 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자꾸 내려오는 거야. 근데 여기 아닌가? 나는 연봉을 한 4, 5천 받을 줄 알았어요. 3천짜리 들어갑니다. 2,500으로 들어갑니다. 20년을 일해야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외국에서 공부한 자금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쵸? 그 정도로 취업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금 투자했었으니까 회사에서 뽑는단 말이죠. 그래도 나름 국내 연구진들 있죠? 뭐 제약이나 바이오 이런 쪽에서 일하는 국내 연구소에 일하는 연구진들, 국내 이제 회사들, 제약사에 일하는 연구 직원들은요, 연봉 꽤 셉니다.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 중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 취업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조업 쪽으로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쉽게, 어떻게 해요? 손기술 좋잖아요, 우리나라 또. 이쪽 가는 거예요. 당장에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죠.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뭐 자동차나 뭐 철강이나 이런 쪽은 인건비에 따라서 가격을 후드려 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또다시 시장 바람이 불 겁니다. 2분기 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추경이 지금 나왔죠? 그 잘 끝나고 다음에 여기 또 잘 구성이 된다면 아마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굉장히 또 2차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요 관련주들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왜 준비해야 돼요? 2017년 대선에 또 말씀드리죠?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겹다, 그렇죠? 네. 고령화 관련 뭐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정책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왜요? 유권자가 여기에 유권자가 가장 많잖아요. 유권자층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들 자체가 정책을 어떻게 하겠어요? 유권자에 맞게 가잖아요. 유권자에 맞게. 복지 막 이렇게 하겠죠. 말도 안 되는 복지. 실현 불가능한 복지. 막 얘기하죠. 쏠릴 수밖에 없죠, 표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정책 가운데서 1개나 2개 정도는 다 고령화 관련 정책이니까 의료복지 관련 정책이 분명히 껴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기업주들이 어떻게 해요? 네, 부흥기가 와요. 그래서 저는 2017년 초까지 거의 뭐 대선이 딱 끝나는 3월일까요? 요 정도까지의 시장을 한번 보고 한 템포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자체를. 그래서 2017년 봄이 왔을 땐
조금 주식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품이 꺼져버리잖아요. 확 꺼져버리고 우리나라 또 뭐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하면은 여러분들 대출 받은 거 어떻게 해요? 갚다가 끝나요? 난리 나요. 집값 어떻게 돼요? 툭툭툭 떨어집니다. 집 언제 팔아야 돼요? 네, 파셔야 돼요. 그냥 살 집이면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를 팔아가지고, 재테크를 해가지고, 이사 가려고 이 집을 산 거야, 생각하신 분들, 20평대는 상관없어요. 30평대는 고민해봐야 돼요. 30평 이후부터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어떻게 돼요? 2016년 말쯤에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만약에 나라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건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 한번 팔아야 됩니다. 일찍 팔수록 좋아요. 전세값은 더 오르겠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냥 살찌면 상관없어요. 작은 평수 상관없어요. 인기 많으니까. 하지만 30평대에는 갑자기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금리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해야 돼요. 그래서 2017년 시장이 초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2017년 초중반까지는 현재 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면 잘할까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고민 중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 코스닥 2분기 실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코스피 실적들이 거의 다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나왔어요. 코스닥이 이제 8월부터 해서 8월 중순하고 8월 말까지 해서 연결해주는 8월 말까지 실적이 나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코스닥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불안한 것도 있고,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실적을 보면은, 나오는 기업들 중에 실적 중에, 3개 중에 1개는 조금 실적이 양호하고 2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이 실적이 좋은 시장입니다. 코스피 중에서. 근데 이제 예상치는 좀 낮아요. 자, 근데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코스피에서 이미 실적 자체를 예상치를 후드려 팼어요. 다운을 시킨 다음에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쓸게요. 손가락아. 자, 손가락이 아파요, 갑자기. 자,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코스피에서 경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요? 예상치를 더 다운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들의 예상치 자체를.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 조선 기자재주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아래 있겠죠? 아이고. 조선 관련 얘들은 여기 아래. 이들은 안 될 것 같아.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주들. 이들도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플러스냐, 여기 마이너스냐 이렇게 되겠죠. 예상치 대비해서. 그 다음 뭐가 될까요? IT 막. IT 리더도 힘들 것 같아. 요런 구상.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주들도 실적이 요즘 안 좋아요. 왜? 이 메르스 때문에 6월 달에 병원들이요. 대부분 다 적자를 봤습니다. 아시죠? 6월 달에 적자 안 본 병원은 정말 장사 잘한 겁니다. 병원들은 안 갔어요, 사람들이. 6월 달에 여러분 병원 가셨나요? 가려던 것도 미뤘잖아요. 이제 지금 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6월 달에 수술하려고 했어요. 갔는데 메르스 때문에 다음에 해야겠다 하고서 바로 7월 달에 가나요? 안 가요. 그냥 잊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던 실적이 다시 그대로 붙는 게 아니라 축소돼서 붙잖아요. 왜요? 또 휴가철이니까. 휴가 끝나고 와서 해야지 또 10월로 갑니다. 그럼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계속 안 좋은 것만. 거의 대부분 다 이래요. 안 좋은 모습들. 이래요. 음식료 업종은 좀 나을까요? 이것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봐야 되냐면 실적이 지금 코스피에서 3분의 1밖에 안 좋습니다. 좋았어요. 3분의 1만 좋았어요. 절반 이상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3분의 2가 안 좋았어요. 그 관련 업종에 맞춰서 업종에 맞춤
업종이 맞춤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업종 맞춤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전에, 이렇게 6월 달에 급락을 했던 코스피 종목들은 관련 업종 코스닥은 우선 잽싸게 어떻게 빠져나오는 게 낫다. 뭐 피해보자. 대표적인 것들이 제조업주들, 관련주들은 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철강, 조선, 자동차, IT 뭐 등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안 좋게 나올 거니까. 그런데 또 안 좋게 나오는 뭐 화장품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중국이 또 있기 때문에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중국이 있어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제약바이오들 이런 것들은 중국 때문에 버티는데 얘들은 중국 때문에 골로 가요. 골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가 약간 여기 사이에 뭐가 꼈어요? 환율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환율 일단 보고 가자. 그래서 아직 여기 얘기가 쏙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아직 이거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업종 맞춤에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여기가 같이 봐야 되는 코스닥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벼운 것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이 있습니다. 요즘 뭐 좀 핫하죠? 엔터주. 유재석 씨가 FNC 엔터에 들어갔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FNC 엔터에 들어가셨습니다. 노홍철 씨도 들어가셨고요. 김용만 씨 들어가셨고요. 이제는 한간에는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광희나 뭐 몇 명 빼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 들고 있어요. FNC 엔터 주가가 촥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다시 막 움직이는 엔터주 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연예인도 있지만 이제 음원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멜론이 우리나라 1위 음원 그 회사입니다. 누구 소유죠? 로엔이라는 상장사 회사입니다. 로엔이죠? 로엔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가수가 아이유가 있죠. 보겠습니다. 음원. 뭐 벅스뮤직도 있고요. 벅스뮤직 네오위즈 인터넷 이쪽 겁니다. 또 뭐가 있나요? 소리바다도 있겠죠. 뭐 이것저것 많은데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를 자주지하는 음원주는 멜론이 되겠죠.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엔터 대장주. 근데 이게 FNC 엔터 대표가 우리는 YG랑 SM이랑 다르게 할 것이다.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FNC. 종목 찾으실 때는 한글로 하셔야 돼요. 한글로. 영어로 안 돼 있어요. 한글로 돼 있어요. FNC에는 이제 유재석이 이제 가장 대표 연예인도 들어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FT 아일랜드나 뭐 CN블루나 뭐 이렇게 뭐 이동건 씨나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AOA도 있어요. 별걸 다 알아요. 제가. 그쵸? 등등. 소속 연예인들 막 다 알아요. 뭐 YG엔터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하니까. 뭐 SM 너무 잘하시니까. 지금 PD님이 저한테 아이돌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런 회사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빠삭하게 알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FNC 엔터 보시라는 거고. 근데 엔터주를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드라마 관련 제작주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사원 네트워크스나 뭐가 있을까요? 저기. 뭐 초록뱀하고 기억이 안 나. 하나 더 있는데. 저기. 까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핫한 게 또 있죠. 키스트가 키스트 대장이 누구죠? 배용준 씨. 갑자기 미천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배용준 씨를 까먹었어요.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배용준 씨를 까먹나? 근데 박수진 씨는 기억이 확 나네요. 네. 박수진 씨 이쁘니까. 자, 키스트에서 이제 배용준 씨, 박수진 씨 결혼을 했죠, 오늘. 어젠가요? 어쨌나요? 결혼했는데, 키스트 주가가 그래서 빠지냐, 뭐 이런 기사들, 말도 안 되는 일이 하고 있어요. 키스트는 뭐가 핵심일까요? 김수현 씨가 군대 가면 하한가 점하러 갑니다. 팍팍팍팍.
굉장히 살벌한 주식이에요. 김수현 씨가 군대 가면 키스트가 어떻게 해요? 30%씩 까는 거예요, 그냥. 몇 번 떨어질까요? 김수현 씨가 키스트의 매출을 70%인가 하나요? 70%가 80% 합니다. 그럼 하나가 몇 방 가야 돼요? 한 방, 두 방, 세 방 가야 돼요, 정상이에요. 아우. 김수현 씨. 근데 키스트는 그래서 어떻게? 요건 조금 피하자. 요거는 조금 키스트는 좀 피해보자. 물론 제 박수진 씨를 참 좋아하긴 하고, 배용준 씨가 좀 믿긴 하지만, 어쨌든. 좋아하진 않아요. 키스트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이제, JYP 같은 경우도 원더걸스가 이제 데뷔를 했죠. 굉장히 섹시한 수영복 차림을 하고서 그 밴드로 한 게 나왔습니다. 별걸 다 알아요, 그렇죠? 제 관심이 쩝니다, 여러분. 쩐다는 게 아주 관심이 많다는 척도예요. 근데 JYP는 뭔가 좀 약해. JYP에 있는 가수에서는 뭐 수지 볼 수 있고, 뭐 2PM, 2AM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애들이 있는데요. 요즘 활동 잘 안 하잖아요. 수지가 뭐게 살린다 그러죠. 그건 좀 약해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요 정도, 저 로엔하고 FNC 정도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얘가. 키스트는 정말 죄송한데,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방금 박PD님이 YG한테 얘기할 때 싼다라박이 어딨냐고 그걸 모르네요. 투애니원을 모르네요. 이게 나보다 젊은 사람이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2분기 실적 대응 전략에서 봤을 때 좀 가벼운 종목이에요. 개별주 위주로 해서 상황을 보셔야 되고 무겁게 움직이는 쪽은 단기간으로 제조업 관련주들은 환율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그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쫙 훑어봐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고서 조금 대응을 천천히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내일 시장 움직일 겁니다. 근데 내일 반등 준다고 해서 종목을 갑자기 어떻게 해요? 딱 정리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손가락을 지켜라. 내일은요, 손가락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손가락이 잘못되게 되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 꼭 지키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요즘에 별로 안 좋았죠? 네,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좋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뵈서 좋은 알찬 정보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